안녕하세요. 국어 영역 백승훈 강사입니다. 네, 저는 학기가 거듭될 때마다 뭔가 한 가지 측면을 되게 업그레이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강의력이나 자료는 솔직히 충분히 잘 나갔다고 생각을 해서 물론 자료의 어떤 볼륨을 좀 늘리긴 했으나 이번 시즌에 가장 신경 쓰는 건 관리로 설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숨막히는 관리라고 제목을 설정했고 좀 이따 어떤 식으로 들어갈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러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우선 제가 강의를 한 지는 횟수로 한 4년이 딱 넘었더라고요. 제가 원래 수능 강의를 했었었고 그 다음에 인터넷 강의 준비도 거의 6개월을 넘게 했기 때문에 강의를 한 지는 횟수로 4년이 넘었지만 지금 내신을 런칭한 지는 딱 1년 차가 됐어요. 그래서 딱 작년 2학기에 시작을 했는데 시작할 때는 귀여운 숫자였다가 지금 딱 1학기를 몇 명으로 제가 단대부고를 끝냈냐면 97명으로 끝냈습니다. 그럼 이제 2학기 개강 숫자가 궁금한 건데 일단 100명이 넘을 거는 자명을 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뭐 학생 수에 욕심을 낸다기보단 저는 어떤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저에게 유입이 많이 됐다는 건 다른 강의를 듣다가 저한테 왔을 때 비교했을 때 제 수업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숫자가 이렇게 급격히 늘어났다는 건 제가 어떻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자료나 수업이 잘 전달됐다 이런 지표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수치를 봤을 때 당연히 저는 경기고도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즉 유입이 많이 되실 텐데 뭐 사실 영상을 보시는 분이든 여기 계시는 분이든 유입이 될 거라면 미리 저랑 호흡을 맞춰서 방학 때도 제가 수업 열심히 준비하니까 2학년까지 쭉 같이 올라가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학력이나 경력에서 크게 볼 건 없고 서울대학교에서도 전공자라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해요. 그럼 당연히 국어는 누구보다 잘할 텐데 학생에게 이걸 얼마나 전달하느냐는 사실 수업을 듣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간접적으로 좀 체험을 해보시거나 학생들의 피드백을 좀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대화한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파트인 게 다른 학교에 비해 내신의 특수성이 매우 큰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나눠봐야 되고 잘 들어주셔야 되는 게 제 커리큘럼은 당연히 이 주안점이나 특성을 보완하려고 개발한 거니까 제 커리큘럼의 효능을 아시려면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사실 만약에 설명회가 1시간이면 50분 동안 이 얘기만 해도 될 만큼 매우 중요한 특징이죠. 아시겠지만 중간고사의 경우 1등급 컷이 90점 중반 혹은 초중반이었는데 1학기 기말고사의 경우 1등급 컷이 70점대 중반까지 내려갔어요. 이런 학교가 세상에 없습니다. 차라리 1등급 컷이 쭉 70점대인 학교는 있을 수 있어도 1등급 컷이 한 시험에 20점 차이가 나는 학교는 정말 드물어요. 일단은 그건 알아주셔야 되고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어떤 우스갯소리를 했냐면 보통 학교 시험이라는 게 일관된 어떤 기준이 있고 그 안에서 선생님들끼리 합의를 하는 느낌이어야 되는데 경기고는 조금 조심스러운 소리지만 각 시험마다 조금 두드러지게 주도하시는 분이 바뀌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 시험이 다르게 나옵니다. 네, 일단 학생도 있어서 하는 말인데 당연히 시험이 이렇게 어려워질 수도 있으면 기준을 어디에 맞춰야 돼요? 당연히 어려운 시험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게 맞고 저도 강의를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가 쉽게 나오면 모래주머니를 떤 것처럼 쉬워 보이겠죠. 네, 그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되고 제가 그래서 이 어려워지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오늘 그 얘기를 많이 드릴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어려운 시험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들어주세요. 일단 어려워지는 방식 시험지를 한번 보셨어요? 어려워지는 방식이 문법이나 문학에서 그렇게 변별력을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토론이나 논증에서 외부 지문을 이렇게 갖고 오는 방식으로 늘려버려요. 되게 이것도 특이한 거거든요. 좀 이따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 어느 부분이 이렇게 어렵다고 해서 그 부분에 너무 신경을 쓰기보다는 차라리 다른 영역에 일단 안정감을 갖춰서 시간을 아끼고 그 영역에 시간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또 시험 범위가 넓습니다. 문학도 들어가고 독서도 들어가고 문법도 들어가고 논증도 들어가고 극갈래도 다시 문학 안에서도 극갈래까지 들어가요. 시험 범위가 문학 작품 수를 이만큼 확장한다기보다는 너무 많은 영역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영역이 들어가는 순간 사실 이 영역 자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조금 인지 부담이 있기 때문에 되게 시험 범위가 넓은 것도 즉 영역이 다양한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킬러 문제는 문학 문법에서 나오는 느낌이 아닙니다. 그건 뒤에서 시험지로 같이 말씀을 드릴 거고 서답형은 자유도가 높아서 감점 요인이 많아요. 좀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게 해서 깎을 부분이 많습니다. 네, 이거는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말씀드릴 게 문학, 문법, 독서, 또 논증, 토론별로 이렇게 영역별로 말씀을 가볍게 드리고 시험지도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우선 문학은 지금 이 경기고의 시험에서 가장 에너지가 낮은 범위 같습니다. 문학 작품 수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중간고사의 경우 뭐 현대시 7개라서 좀 많나 싶었더니 소설 1개로 절제를 했고요. 이번 기말 때는 애초에 현대시 3개의 극갈래 하나에 수필 되게 쉬운 거 2개였기 때문에 문학은 작품 수 자체가 많지 않은데
일단 프린트 의존도가 좀 높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프린트를 받자마자 필기 절대 놓치지 말고 좀 스캔을 떠놓는 걸 추천을 드리고, 여기에 제가 제 역할이라고 한 거는 수업이나 자료에 얼만큼 그 프린트를 녹여낼 수 있냐는 제 역할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 역할이라고 써놨습니다. 또 문학이 출제될 때 과도한 사고력보다는 되게 지엽적인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린트에 없는 내용을 우리가 고민할 시간보다는 프린트에 쉬운 내용이 있더라도 얘가 얼마나 어려워질 수 있는가를 들여다보는 게 중요한 시험입니다. 알아들으셨나요? 한번 보실게요. 근데 이거 너무 중요한 파트인데, 문학이랑 문법에 공통적으로 넣어놓은 말이에요. 저는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릴 거냐면, 시험이 어려워질 때 문학이랑 문법은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문학이랑 문법에서 아낀 에너지와 시간을 어려운 부분에 투자하는 방식이 돼야 돼요. 지금 상위권이 되려면, 극상위권이 되려면, 100점을 맞으려면 문학이랑 문법은 절대 틀리지 않고 심지어 가장 빨리 풀어낸 다음에 남들보다 5분 아낀 시간을 어려운 세트에 쏟아야 돼요. 그런 방식으로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문학 기준으로 외부 지문이 하나 기말에 나오긴 했는데 이 문제 자체가 그렇게 무게감이 있진 않았고요. 두 번째로 제가 지엽적인 공부가 필요하다고 하는 방식이 이런 문제가 좀 지금 중간 기말에도 나왔고 작년, 재작년 기출에도 계속 나와요. 뭔가 과도한 사고력이 아니라 정말 사소한 사실을 물어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경기고 시험이 에너지를 아껴야 돼요. 지금 문학에서는 틀린다는 개념이 통하지 않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고민을 오래 하는 것도 손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꼼꼼하게 공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애들, 남자애들도 특징이, 이건 성적대랑 상관없이 여자애들에 비해 좀 공부를 날려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성적대가 똑같은 애도 숙제를 시키면 50문제를 똑같은 성적대인 걸 아는데도 남자애가 훨씬 빨리 풀어오는 경향이 있어요. 툭툭툭툭. 그래서 남자애들 치고 되게 꼼꼼히 공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문학도. 또 서답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도가 꽤 높은 편이에요. 다른 학교 같은 경우 채점 하실 때 스트레스실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도. 그래서 되게 일단 고정된 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선생님들의 어떤 좀 편함을 위해서. 하지만 경기고는 그런 채점의 어떤 힘듦을 감수하시고 자유도를 높게 주기 때문에 맞춤법이나 정말 사소한 실수 하나로 점수 1, 2점이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아직은 분석만 드리는 거고 어떤 식으로 제가 대응할지는 뒤에서 같이 봐요. 네, 일단 문법은 제가 볼 때 조금 재수없는 소리일 수 있지만 충분히 다 맞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기말에서 애들이 문법을 만약에 틀렸다면 또 우리 자녀는 거의 100점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문법에서 틀려? 그거는 지금 기말 시험지 자체가 좀 폭력적이라 거기서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에너지가 깨져서 그래요. 그래서 문법만 만약에 독립적으로 보면 충분히 다 맞을 수 있고 다 맞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시험이 무너져요. 즉 다시 경기고가 어려워질 때 문학이랑 문법에서 몇 문제를 틀렸다? 혹은 자기가 어려웠다? 그거는 시험이 어떻게 망했다는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시험입니다. 어려워질 때. 네, 그건 좀 알아주셔야 돼서 저도 굉장히 문법에 힘을 줄 건데, 아니 이 부분이 더 어려운데 왜 문법에 힘을 초반에 주시죠? 그거는 안정감을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건 제가 무서운 건데, 완벽히 공부했고 항상 100점이 나오는 애도 실수를 유발할 법한 문제가 나와요. 이게 무서워요. 저도 학창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했던 입장으로서 경기고에 이런 문제를 만나면 짜증났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 수많은 사례 중에 하나만 실수해도 깎일 수 있는 거, 틀릴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이 단답형도 중간고사 단답형입니다. 맞는 기호를 다 쓰는 거예요. 다 판단 잘해도 하나 삐끗하면 점수가 날아가고 4점이 부분 점수가 있었대요. 근데 얘도 객관식인데 선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4번과 5번이 리을 하나 차이로 달라. 이런 것들 정교권도 실수할 법한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실수의 영역이면 이미 잘 알아내고 그냥 어려운 애들은 공부를 커버업 해야죠. 네, 그건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이 가장 지금 어려운 시험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영역입니다. 한번 그냥 구경만 잠깐 해보셔도 이렇습니다. 지금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기말고사 시험지 속 외부 지문인데 벌써 이 정도만 해도 다른 학교면 놀랄 법해요, 길이가. 근데 한 장 더 있어요. 이렇게 말이 안 돼요, 이게. 심지어 보기 속에도 이 정도 텍스트를 읽어야 되면 이거는 정말 폭력적인 시험이고, 그래서 제가 계속 누누이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문학이랑 문법에서 누구보다 쉽고 시간을 아껴서 여기에 투자를 해야 돼요. 내신 기간에 5, 6주 동안 이 실력 자체를 당연히 전 늘리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문학 문법에 비해 얘가 안정화되기가 말이 안 돼요. 그건 어떻게 준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문학 문법은 확실하니까 확실하게 준비를 하고 차라리 남는 시간이나 수업 후나 클리닉에 얘를 대비를 전 시키려고요. 네, 혹은 저희 커리큘럼이 지금 거의 8주가 나오더라고요. 7 더하기 1이니까 시간이 분명 남을 거예요. 한 1, 2주 정도. 그럴 때 저는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차라리 심화 문법을 3회차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얘 대응이 들어가는 거죠. 시간이 남으면. 그런 느낌입니다. 물론 웃기게도 다음 시험에 이렇게 출제될 확률이 전 낮아 보이는데 근데 혹시 모르니까 어렵게 준비하는 게 맞아요. 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속도를 좀만 올릴게요. 독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독서에서 만약에 본인 자녀분이 틀렸으면 그거는 공부 부족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죄송하지만 독서는 똑같은 글이 출제가 돼요. 아무리 보기를 바꾸든 뭐하든 글이 똑같이 나오면 그 글을 정말 외워갔다 틀리지 않습니다. 실수는 할 수 있어도. 근데 그건 제 역할이에요. 완벽히 이해하는 건 제 역할이고 학생들의 문제가 뭐냐면 글을 이해했다고 하는 기준치가 저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보다. 저 이 글 시험범위라서 다 외우고 읽었는데요 하는 기준치가 교사나 제가 생각하는 기준치보다 낮아서 틀리는 건데 제가 수업 시간에 그 기준치를 올려놓으면 솔직히 잘 안 틀립니다. 하위권도. 그래서 괜찮습니다. 독서는 별 한 개예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제가 좀 업그레이드를 했다는 관리 시스템 말씀드리고 나서 커리큘럼 말씀드릴게요. 관리는 어떻게 좀 추가를 할 거냐면 제가 당연히 조교가 따라다닙니다. 수업 시간에. 근데 그 조교는 출력도 해야 되고 채점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바쁘잖아요. 그래서 한 명을 더 뽑아서 수업 시간에 동행하는 그 조교는 오로지 아무것도 안 하고 애들 관찰만 하고 피드백만 합니다. 네, 그래서 피드백도 되게 많이 나갈 거고 첫 시간에 그 조교가 딱 출근했을 때 제가 시킬 게 뭐냐면 저도 이름을 외우지만 이 시간표에 있는 모든 애들의 이름을 첫 주차에 외워라 아니면 자르겠다 이런 식으로 장난을 쳐놨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다 외워서 특이사항이나 숙제 등 혹시 베껴오는 애는 없는지 얘는 이 문제를 반복적으로 틀리네. 얘는 왜 잘하는 애인데 이런 쉬운 문제만 틀리지? 이런 특이사항들을 관찰하는 명문대생 조교를 뽑아놨습니다. 한 명은 뽑아놨고 한 명 더 뽑아서 시간표에 다 배치를 할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피드백도 제가 원래는 수업 후에 한번, 수업 전에 한번 이런 느낌으로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수업 전, 중, 후로 무조건 일괄되게 나눠서 보낼 겁니다. 각각의 정보가 달라요. 네, 그래서 이건 한번 자료 확인해 보시고 혹시 학부모님들 중에 예를 들어 나는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학부모님들 중에 숙제 관리를 해주시는 분 이런 분은 수업 후에 이런 주간 숙제 내용 같은 걸 미리 파악하시면 좋을 거고 학부모님들이나 자녀 성향, 성적에 따라 좀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중요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중에 실시간은 그 관리 조교가 애들 관찰해서 코멘트와 함께 무조건 다 보내라고 할 거예요. 50명이든 100명이든. 근데 아마 50명이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자세히 갈 겁니다. 다행입니다. 자, 그리고 클리닉은 제가 정말 모든 걸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클리닉 현장에 오면 아마 모르겠어요. 여기 와보신 어떤 자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조교는 맨 뒤에 그냥 앉혀두고 무조건 맨 앞에 제가 있어서 애들 오면 무조건 말 걸어서 너 지금 이번 주에 잘하고 있냐 말 엄청 겁니다. 그래가지고 부족하면 과외처럼 해줘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제가 좀 바꾼 건데 원래 저는 클리닉의 존재를 내가 도와주고 싶으니까 제발 와라라고 구걸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부터는 그래서 사실 안 오는 애들에 대해서 제가 제재를 가하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참 더 벌어지더라고요. 잘하는 애들은 계속 오고 안 오려는 애들은 계속 안 오다 보니까 너무 벌어져서 이런 약간 테스트에 불통하거나 좀 약간 못하는 애들, 좀 점수가 낮은 애들은 의무클리닉 대상자가 되고 안 오려면은 학부모님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건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중하위권 얘기입니다. 이쪽은. 자, 그래서 사이트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정도는 살짝 봐주시면 되고 이제 좀 더 속도를 올려서 제 커리큘럼 말씀드리고 내려갈게요. 자, 일단 문법은요. 제가 다 맞을 수 있다고 하긴 했지만 다른 학교랑 비교해 볼 때 어려워요. 충분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암기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 문법에 대한 암기는 1, 2주차 때 끝내고 3, 4주차부터는 다른 의미로 나아가야 되는데 중위권부터는 어떤 느낌이 되냐면 암기를 4주차까지 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솔직히 챙겨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중위권에 너무 맞추는 수업이 되기 때문에 1, 2주차에 어떻게든 무조건 외워야 될 건 외워야 돼요. 그래야 다음 스텝이 있습니다. 네, 물론 좀 처지는 경우는 클리닉이나 제 조교가 챙겨주겠지만 수업은 저는 그래서 1, 2주차 때는 개념 느낌으로 가고 차라리 2차 느낌에는 문법 심화 느낌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야 지금 문법을 다 맞고 안정화가 되지 1, 2주차에 개념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애들이 이런 어려운 시험 나왔을 때 안 됩니다. 정말로. 그래서 문법은 1, 2주차에 외울 때 다 외워놓고 3, 4주차부터는 심화로 넘어가자 이런 성향입니다. 네, 그리고요. 이건 제가 되게 잘하는 건데 이거는 성적대를 막론하고 되게 애들이 좋아합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보통 개념을 알려주잖아요. 강사들이 표 만들고 뭐 주격조사다 뭐 외워라 하는데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1, 2주차 이거 빼하고 이미 한 다음에 심화로 넘어갈 때 학생들이 하는 생각을 지배하는 편입니다. 보통 사실
저처럼 이제 국어만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생각들을 거쳐서 문제를 푸는지 알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네 여기서 막히지 않았니가 생각보다 되게 애들이 놀랄 만큼 되게 맞아서, 그래서 저는 보시면 알겠지만 애들의 생각을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야, 이제 충분히 훈련하지 않았냐? 이거는 일반적인 문법 수업이 아니죠. 근데 이걸 1주차 때 하면 안 되니까 암기가 다 됐다고 가정하고 이런 식으로 심화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사례 판단도 제가 너무 길게 설명은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엄청 많이 주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 이번 시험 범위가 문장을 판단하는 부분이다라고 했을 때 일주일에 뭐 40개 정도의 문장을 주면 8주 동안 320개의 문장이 누적이 됩니다. 이런 거는 상위권들이 실수 안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걸 제가 옛날에 조교 같은 거 하면서 깨달아가지고 저도 이렇게 차용을 해서 사례 판단을 엄청 많이 주고 있습니다. 실수 방지용, 엄청 많은 문단을 판단하기, 그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고요. 자, 그래서 문법은 좀 과제가 많이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학습 조교를 채용한 것부터 자주 틀리는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한 명이 숙제만 계속 보니까. 그럴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왜 상위권인데 쉬운 문제를 오히려 틀려? 혹은 너는 왜 이런 똑같은 유형을 매번 틀려? 같은 어떤 패턴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문법은 숙제를 많이 줍니다. 근데 괜히 문학은 저 숙제가 많긴 한데 당연히 시장의 니즈에 따라서 문학도 뭐 100문제가 넘긴 하지만 과도하게 너무 양만 늘리려고 문학은 하면 안 되는데 문법은 충분히 정형적으로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꽤 많이 주고 심지어 S과제라고 선택 과제까지 더 많이 줄 거예요. 그래서 문법은 과제가 좀 많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래서 제 수업의 어떤 방향성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시험이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제가 거기에 발을 안 맞춰가지고 똑같이 가르치면 그건 제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수업의 기준치를 나름 높게 잡을 겁니다. 그러면 제 자녀가 지금 3등급인데 못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따라올 수 있어요. 근데 당연히 많이 고통스럽겠죠. 그 고통을 견뎌야 이런 어려운 시험에 대응이 되지. 그렇죠? 그거는 알아주셨으면 하고, 그래서 저는 원래 근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는 수능을 가르치다 와서 기준치 자체가 되게 높고 집요한 사람인데도 보통 이 내신 고일 시험이 생각보다 쉬운 편이라 절제를 하는 편이었는데 이번 시즌에 이렇게 어렵게 나온 이상 조금 더 높여도 될 것 같아서 기준치가 높아집니다. 근데 이거는 수업 난이도가 높다는 말이랑 다른 거 알죠? 그러니까 애들한테 요구하는 뭔가가 높다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앉혀두고 막 수능 강의처럼 어렵게 한다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시스템이나 분위기나 어떤 행동 자체를 좀 애들한테 바라는 걸 높게 한다는 거예요. 말은 쉽게 합니다. 알아주시면 되고, 이거는 제가 이번에 도입을 하려고요. 아까 시험지 다시 돌아갈 시간은 없는데 시험지 보셨잖아요. 그렇게 길게 나올 때 분명 논술형 훈련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건 제가 또 수능 가르치다 와서 더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업 시간에 할당을 초반에 하긴 좀 그렇고 7주차 커리큘럼이니까 좀 막판에 시간이 남거나 아니면 수업 후에 차라리 남겨서 어려운 글에 대한 선원 수령 훈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 수업을 들어봐야 좀 자세히 아실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려운 글 읽고 답안 제출하면 제가 첨삭하는 그런 활동들 있잖아요. 그런 걸 좀 해보려고 해요. 자, 그다음에 문학은 제가 좋습니다. 시중 문학만 너무 뿌려주면 지금 그 어려운 문제에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잘 만들어요. 심지어 기말고사가 어려울 거라는 예고만 가지고 제가 만든 문제인데 되게 어렵죠? 이런 문제를 제가 많이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사고력 싸움이죠, 이런 거는. 이런 거 하고 제가 다 1대1 피드백 첨삭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문항을 이런 식으로 잘 만드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인 게 됐다는 가정하에 추가적으로 이 정도 난이도까지 저는 갑니다. 1주차부터 이 정도 난이도로 한다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아마 2, 3등급 정도도 아무 노력을 안 하면 이걸 잘 채우긴 힘들 거고 이거 읽느라 시험이 끝날 거예요. 제가 직접 만든 모의고사인데 어쨌든 저는 이 정도까지 들어가니까 기준치를 좀 높게 하자. 근데 그게 아무런 도움 없이 갑자기 들어와가 아니라 제가 충분히 1주차부터 끌어온다는 소리예요. 근데 수업 수준이 조금 높아진다는 소리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결국 관리는 그렇게 조교를 시키더라도 제가 이름을 저도 첫날에 다 외워요. 한 번의 수업 시간에 제가 한 35명 정도까지는 정말 다 외울 수 있고 당연히 2주차 때 인사하면서 한 분 정도는 더 물어보는 애도 있지만 한 35명까지는 다 외울 수 있고 한 5, 60명 때도 2주면 외웁니다. 수업 2번. 그래서 제가 다 외우고 다 피드백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또 상담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래도 제가 전체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먼저 다 전화를 드릴 수는 없지만 점 하나라도 문자에 찍어주시면 당일에 전화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장점인데 질문 환경이 매우 개방적이라서 살짝만 봐도 애들이 질문하는 스타일을 보시면 뭐 이건 8시지만 뭐 예를 들어 12시면 나름 그래도 늦었다고 생각할 법한 시간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잘 물어보고요.
오늘 새벽 같은 경우도 뭐 2, 3시에 질문이 진짜 많이 와요. 근데 저는 항상 깔아두는 게 나한테 질문하는 걸 제발 미안해하지 말아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어느 시간인 애들이 뭐 죄송하다 그런 소리 없고 그게 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 수업에서는 항상 강조하는 건데 물어보셔야 돼요. 학생들한테 질문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미안한 분위기. 너 공부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돼요. 그래서 개방적인 분위기다. 또 질문 횟수나 질문을 조교가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죽을 때까지 질문을 제가 다 답변할 거예요. 무서워서 조교가 나쁜 소리 할까봐 혹은 틀린 소리 할까봐 제가 다 합니다. 자, 그래서 자료는 쭉 그냥 이렇게 봐주시고 넘어가면 되고 얘는 아마 이 과제라고 했어요. 에센셜 필수 과제가 될 거고 선택형 과제, 셀렉티브 과제가 이런 식으로 나갈 겁니다. 뭐 여기 내용은 주마다 바뀔 건데 그냥 이미 제가 만들어 뒀었던 네, 1학기 때 했었던 자료들이에요. 네, 클리닉 자료도 사실 선택형이 될 거고 이런 자료도 사실 7주에 한 3번 나간 것 같은데 이번 주는 매주 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추가 과제. 즉 문항수를 다 합치면 정말 많은데 선택 과제는 항상 100에서 150 이내로 좀 조정을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또 너무 숙제가 필수 과제가 너무 과도하면 또 안 좋은 경우도 있어가지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실전 모의고사는 이렇게 생겼고요. 파이널 자료는 이렇게 생겼다 정도 제가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시간표는 다음과 같고요. 원래도 제가 월화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시간 이어서 가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마지막에 제가 드리려던 말씀이 열심히 하겠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제 설명의 쭉 흐름을 정리해 보면 시험이 많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그 어려운 부분에 너무 매몰되시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고 문학이랑 문법에서 극한의 안정감을 가져간 다음에 그 부분에 시간을 쓰는 느낌으로 해야 되고 제 수업도 1, 2주 차는 약간 문학 문법을 단단하게 해놓고 나중에 난이도를 올리는 방식이 될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